자,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렇게 뚝딱뚝딱 현실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생각은 현실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포아!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책 어디겠니? 자, 이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마음공부 책 중에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분이 쓰셨어요. 한국분이. 근데 저자 이름은 카밀로라 써있습니다. 카밀로. 근데 한국인이에요. 이 책을 제가 어떤 책인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자, 악마와의 수다,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서핑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그리고 악마와의 수다. 근데 사실 비슷해요. 내용은 악마와의 수다나 뭐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이나 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실 같거든요. 이게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시크릿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크릿이 작용하는 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원리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관점이. 그리고 악마와의 수다라는 책이 사실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훨씬 이해하기 쉽고,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이 일단 약간 불교 용어들을 좀 많이 쓰시고, 한자어들 좀 많이 쓰시고, 그리고 용어 같은 게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들을 좀 많이 쓰시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요.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뭐 카밀로라는 사람이랑 이제 릴리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릴리라는 사람은 시린이, 시크릿을 이제 잘 모르는 시크릿 어린이이고, 카밀로는 이제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대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릴리라는 사람이 이해력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왜 이걸 이해를 해? 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읽어보면서 릴리라는 사람이 이해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논리적인 허점, 논리적인 비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릴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결국에는 말하는 핵심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이 책이 말하는 바 그대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빠진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냐면은, 트랜서핑이 좋았던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트랜서핑이 좋았던 분들, 그러니까 되게 분석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 이 책을 보시면은 시크릿이 왜 작용을 하는지, 왜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생각들은 왜 현실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뭐 긍정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다고 해도 전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쉽게 말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활을 만들어서 쏘는데, 활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어떤 원리로 나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활 쏘는 방법을 배우면 활을 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원리를 배우면 더 깊이 이해를 해서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몰라도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는지만 알려줘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해줘 하는 분들한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책이에요. 예. 깊이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을 보시면은 시크릿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 레스터 레븐슨 씨가 말하는 궁극의 깨달음과, 그리고 현실을 창조하는 시크릿을 동시에 이해하기에 좋은 책은 이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마음공부 초보분들한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봐도 이해가 되시면 좋지만, 네,
저 책을 보시기에 앞서서 뭐 마음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직 시크릿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분들은 차라리 트랜서핑이나 아니면 악마와의 수다, 이걸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쉽게 써 있어요. 더 쉽게 와닿게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이한 점은 이 책은 일단 네빌의 내용도 좀 많이 나와요. 트랜서핑, 네빌, 이 책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성경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불경. 그러니까 모든 자기 개발서 그리고 경전들의 내용을 다 한 번씩 다루고 가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 끝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 집대성 해놓긴 했어요. 다 집대성을 해놓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잘 알면 알수록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네, 아쉽긴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지 않았을까? 저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읽으라고 추천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크릿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시크릿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읽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막 비판적인 분들, 이과생들, 네, 이과생들 많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렇게 뚝딱뚝딱 현실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생각은 현실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존재이다. 사실 우리는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시크릿을 깨닫다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상상력이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모든 것이 펼쳐지지 않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슈퍼맨이 된다거나 막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빈이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제가 막 1억 유튜버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현실 세상에서. 물론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 물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터무니없는 것들이 성공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 첫 번째 원인은,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은 책에서 말을 하는 상대성,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 이 연기법은 뭐냐면은 내가 있기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기에 네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이라는 사람이 혼자 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하얀 빛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혼자 있다면? 모릅니다. 빛이 빛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어둠이 있어야 돼요. 풍요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빈곤이 있어야 돼요. 상대성이에요, 모든 게.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없다면은, 반대에 그게 있는 것이 없다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서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자, 예를 들어서, 야, 포춘카는 정말 잘생겼어. 야, 포춘카는 정말 매력적이야. 웃음이 끝내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누가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 모습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웃음과 매력적인 뭔가 얼굴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막 공부를 하다가 3시간을 공부했어요. 3시간을 공부했는데 잠깐 이제 한 10분 정도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공부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핸드폰 켜갖고 게임하고 아니면 막 컴퓨터 켜갖고 막 게임 잠깐 했어요. 한 10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야, 이 자식아, 너는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 거야?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공부가 언제 할 거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억울하죠? 근데 웃긴 거는 어머니는 맨날 그런 때만 들어와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놀다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서로의 생각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내가 한참 공부할 때 안 오다가 항상 놀려고 하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항상 철이 없고 항상 놀기만 하는 그런 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즉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들이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성공한 것이 뭔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자연스러워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책을 열심히 써요. 책을 잘 썼어요. 그 책이 유명해졌어요. 돈을 벌어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갑자기 시크릿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돈이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 흘러가요, 모든 일들이. 그게 이 상대성, 연기법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해서 간섭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래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로부터 과거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왜 현실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고양이 친구가 현재를 딱 봤어요. 근데 이 현재 이 순간이라는 건 사실 참 애매모호한 게, 우리가 어떤 순간을 딱 봤어요. 근데 그 순간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은 과거가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9시 46분 10초를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보는 순간 과거가 돼요, 그죠? 보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뒤죽박죽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상대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대성. 모든 것은 상대성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빈곤이 있어야 풍요가 있고, 하여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원인이 있습니다. 그쵸?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원인이 있다면은, 자,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원인이 있다면은 결과 또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니까요, 그죠? 어딘가에 있겠죠, 결과가?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요, 결과는? 결과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가 어디서 왔죠? 미래에서 왔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 현재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에서 왔어요, 그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온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생각에서 온 거냐면은,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현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미래도 사실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도.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래든 현재든 과거든 사실은 우리의 관념 속, 우리의 개념 속,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만. 자, 우리가 미래의 특정 어떤 순간을 생각을 해요. 미래의 특정 어떤 순간을. 그러면은 미래의 특정 어떤 순간을 생각했던 과거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미래의 어떤 특정한 미래를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순간 미래는 어디 있죠? 내 머릿속에 있죠? 이 미래는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과거로 가죠. 미래를 생각했던 과거라는 생각이 과거로 흘러갑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결과들이 미래에서부터 이렇게 현재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 그냥 바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죠? 진짜 릴리들을 위해서, 그죠? 가짜 릴리 말고, 천재 릴리 말고 일반 릴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래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매 순간순간의 그 기준들은 흘러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의 기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 그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만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도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만. 아, 내가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미래를 생각하는 나는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죠? 이런 미래를 생각했던 나가 1분 전에 있었다. 5분 전에 있었다. 하고 흘러가죠. 과거로.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들, 완성된 생각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름을 얘기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트랜서핑에서.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미 결과가 펼쳐지고 있는 원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지금 한 군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 속에 있다면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있다면 원인이 있습니다. 상대성의 이론에 의해서. 그죠? 상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으면은 이미 그 현실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보통 운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이 현실 있잖아요. 1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1이라는 현실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2라는 현실로 넘어갈 수 있어요. 3이라는 현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크릿을 깨닫다에서 나오는 시크릿의 핵심이고, 그리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트랜서핑이죠. 현실을 바꾸는. 그래서 트랜섹션을 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깨어남인 거고, 그 깨어남은 이것도 설명이 조금 이거 만약에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나중에 더 쉽게 더 쉬운 그림을 갖고 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있고요, 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너예요. 그죠? 나와 너가 있습니다. 얘는 나고요, 얘는 너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비이원. 비이원이래. 이건 이원성이죠.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이제 나와 너, 상대성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얘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도 나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생각이 현실이 되고, 내 생각이 이 친구의 현실이 돼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넘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예요. 결국에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에서도 이제 레스터 레븐슨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너가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다. 진짜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자, 결국엔 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들은 나를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감정과 동일시를 하고 나를 몸과 동일시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체는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해요. 주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눈은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코는 모든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손은 모든 걸 잡을 수 있지만 하나의 손이 자기 자신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도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감정을 인식하고, 생각을 인식하고, 몸을 인식하고, 인중 냄새는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옆으로 대지 마세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를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를 생각과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몸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뒤에 한 발 물러서서 그냥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알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한 사색을 계속해서 거치면은
나가 누군지 알게 되죠. 그쵸? 근데 나를 알게 되면 사실 내가 전체이자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사실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와 너가 모두 포함된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따로 제가 미리 그림이랑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 진짜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랜스퍼핑에서 말하는 깨어남인 거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깨어남. 이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비이원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원된 상태. 이 상태에서는 내 마음속에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뭐 내가 생각하는 소망도 있고 모든 물건, 뭐 우주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게 됩니다.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시크릿을 깨닫다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이제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걸 딱 보면은 자, 그러면은 충칸님 왜 신은 분리를 했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있단 말입니다. 군인 같네요. 그죠? 이번 건 좀 어려웠다고 한다. 일단은 이해되는 선에서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추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태초에 신이 있었어요. 이게 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에요. 자, 만약에 신이 유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혼자. 그러면은 신은 신을 인식할 수 있나요? 신이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신이 키가 큰지 작은지, 신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이 뭐 풍요로운지 결핍인지, 신이 뭐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은 분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열을 시작해요. 아, 복사가 안 돼. 이거 복사 어떻게 하지? 플러스. 복사된다. 이렇게 누르면 복사된다. 오. 자, 뭐 수많은 나로 이렇게 분리를 시작해요. 수많은 나로. 왜? 왜 분리했을까요?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왜냐? 이 상태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전체이자 하나일 때 그때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나와 생각이 분리되는 것도 이원성이에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분리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그래갖고 분리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분열을. 그죠? 수많은 나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인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우주를 갖고 살죠. 그죠? 여러분만의 우주를 갖고 살아요. 이게 관찰자입니다. 예? 이게 관찰자예요. 얘들 좀 나와봐. 얘네 약간 위성 같으니까 옆에서 좀 뗄게요. 콩자반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콩자반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몸, 생각, 감정입니다. 이게 이 덩어리가. 자, 이 덩어리가 신을 비춰내고 있어요. 신은 어떻게 비춰내냐?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 관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내고 있습니다. 신은 그냥 투영이 되고 나는 이것을 나만의 생각이랑 관념을 가지고 비춰내요. 이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인 거예요. 강강술래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당벌레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각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자신들의 세상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만의 우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소우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세상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내 임의대로 막 해도 막 터무니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관념으로 갖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려면은 내가 근원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존재의 근원. 그러면은 아까 그린 그림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너무 탐욕스럽네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자, 결국엔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모두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한계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전체이자 하나의 나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칭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와칭이 더 쉬워요. 와칭이 더 과학적이고, 이건 이론적이고, 와칭은 과학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리고 김상훈 작가님 되게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내가 감정이 아니고 몸이 아니니까 그 뒤에 물러서서 관찰자로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벗어나서 멀리 가보라고 하죠. 나를 뭐 10m 상공에서 보고, 뭐 100m 상공에서 보고, 뭐 지구 밖에서 보고, 우주 밖에서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넓혀가보라고 하죠, 의식을.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계속 좁혀가라고 해봅니다. 계속 좁혀갔을 때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을 깨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관념을 깨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관념 속에 갇혀있을 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내가 진짜 나를 깨닫게 된다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다 영향을 주는 방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끌어당김의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들에서 원리를 설명하진 않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라는 등, 아니면은 뭐 숨을 멈추라고 하는 등,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뭐 모든 인류,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 뭐 이런 걸 그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나를 벗어나서 전체로서 그렇게 내 끌어당김, 내 창조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설명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게 민겸님입니다. 자, 민겸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이게 민겸님이에요. 내가 전체인 나가 되어도 몸은 그대로잖아요. 내가 전체이자 하나인 나가 될 때는